시간을 좀 주면은 저는 100% 확신합니다. 힘드시죠? 아유, 뭐 살아있습니다. 대단하시요. 이뉴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정말 열심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만큼 매우 투박해 보여도 혁신안을 밀어붙이는 자세만큼은 상당히 전투적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신호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뉴한 혁신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윤심 발언이 나온 건 지난 15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임 위원장은 꽤 힘주어 말했습니다. 라디오 진행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대통령실하고 좀 교감을 한 이후에 이제 나온 얘기인가요?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대통령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아, 직접 온 건 아니고. 예, 아니고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 소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그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온 대통령의 신호를 읽었다는 의미입니다. 윤심 발언이 갑자기 튀어나왔으니 진행자가 놓칠 리 없습니다. 아, 만나는 거는 모르지만 거침없이 혁신안은 좀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신가요? 예. 지적을 끝 지적하고 예. 개입을 하지 않겠다. 아하. 전혀. 임기 내에 다시 만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혁신위원. 돼야죠. 뭐 저는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어요. 끝날 무렵에 예를 들어서 그 요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고 요약해서. 예. 마지막에 이제 우리 의견을 거침없이 말씀드리는 거지. 혁신이 결과물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입니다. 윤심 발언이 있었던 15일은 혁신위가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압박한 윤핵관의 적극적인 반발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특히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기현 의원의 산악회 동원과 교회 간증 내용이 알려진 이유입니다. 저는 제 단량한 정치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이 같은 반발이 잇따르자 임 위원장의 맴매 발언이 나옵니다.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윤핵관 핵심인 장기현 의원을 몸에 좋은 우유를 안 먹는 아이 정도로 격하했습니다. 윤 대통령 신호 발언은 이 맴매 발언 이후 나온 것입니다. 윤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와 연일 대립각을 세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뒤에 어떤 그 큰 힘,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큰 힘이 없이 이걸 하는 거 있으면은 그냥 공갈인 것이고요. 뒤에 만약 그런 힘이 담보돼 있으면은 당무 개입이죠. 이뉴한 위원장이 또 말실수한 거죠. 대통령실 공식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발로 그런 것은 없었다. 당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 혁신이 방향에 공감을 하고 말고도 없고 당무일 뿐이다라는 말이 보도를 통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임 위원장의 윤심 발언은 대통령실로서도 큰 부담인 셈입니다. 임 위원장의 윤심 발언이 사실이라면 집권여당의 가장 복잡한 정치 현안에 윤 대통령을 직접 끌어들인 것입니다. 혁신위 활동이 윤 대통령 지시 또는 대통령실과의 교감하에 이뤄진 것처럼 비치거나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혁신위가 만들어진 계기 자체가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폭풍 때문입니다. 구청장 후보에 대한 사면과 출마에 용산의 뜻이 많이 담겼다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이를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야권 쪽에서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법 위반이라는 공세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심이 사실이라면 혁신위 활동의 명분 자체가 약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임 위원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전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둘이 공식 석상에 마주한 건 혁신위원장 임명 후 25일 만입니다. 공식적으로 전해진 두 사람의 공통적인 입장은 열심히 해달라는 거였지만 갈등의 불씨가 사라졌다고 보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인유한 혁신위는 4.5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도 예외 없는 상향식 공천과 전략 공천 원천 봉쇄가 핵심입니다. 용화대 출신 인사도 예외가 없다는 걸 강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윤심까지 앞세워 윤핵관과 당 지도부, 중진을 압박했다면 이번엔 용화대 출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일종의 정치적 균형을 맞추려는 듯 보였습니다. 2016년 새누리당 공천 파동의 중심에 있던 김무성 전 대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확보해야 됩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드리는 겁니다. 모든 문제 거기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 혁신위원도 YTN과의 통화에서 김무성 전 대표의 영향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전략 공천을 모두 배제하면 인재 영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에서 나옵니다. 큰 선거에서 전략 공천 배제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4.5 혁신안은 2.5 혁신안, 3.5 혁신안과 마찬가지로 지도부가 직접 의결하는 대신 공천관리위원회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김기현 지도부가 감당할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 취소를 담은 1호 혁신안만이 당에서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윤심과 맴매 발언 이후 궁금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체제가 유지된 상황에서 출범한 인유한 혁신위는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까? 물론 대충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윤핵관, 국민의힘 지도부, 영남 중진들과 직접 맞서는 임 위원장의 모습이 좀 생경하게 보일 뿐입니다. 투사의 모습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절박함은 이해되지만 당 안팎 사정을 고려하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혁신안을 던져놓고 그걸 국민의힘이 따를지 말지는 결국 당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혁신안이 괜찮은데 당이 거부하면 당이 부담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내놓는 혁신안이 시원치 않으면 국민의힘은 혁신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래도 저래도 결국 집권 여당이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한편으론 김기현 대표 표현대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렇게까지 급발진하는 건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어 보이게 합니다. 그게 당심일지 아니면 민심일지 대통령실이 부인한 윤심일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뒷배가 있든 없든 인유한 위원장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건 분명합니다. 또 하나 확실한 건 언제 끝난지도 잘 모르는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보다 주목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입니다.